안녕하십니까. 지스쿨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는 구평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설명드릴 것은 없고 그냥 기출문제가 어떻게 기출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핵심적인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3년도 그러니까 22년도 11월 달에 본시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시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쉽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에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쉽고 어렵다는 말은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 교육학 논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학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보통 문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문이죠. 본문. 그리고 요렇게 이제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점이 조금 이제 오타같이 보입니다. 배점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이제 내용은 15점. 그리고 이제 구성과 표현은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5점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4점짜리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평가 보고서에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있는 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평가 보고서에서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에 따른 교수 전략 2가지. 그리고 자기 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과 계획 단계 이후에 지원 방안 2가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자기 효능감은 이제 4가지가 보통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숙달 경험, 두 번째가 대리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적 설득이나 정서적 생리적 각성 이렇게 4가지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객관식 시험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기 효능감은 워낙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학생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를 단순하게 묻지 않고 2가지를 던져주고 저것을 불러일으킬 만한 교수 전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숙달 경험을 불러일으킬 만한 교수 전략이 뭐냐. 대리 경험을 불러일으킬 만한 교수 전략이 뭐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약간의 어떤 추론입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추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학생들의 대리적 경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동학습을 하면은 당연히 다른 학생을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적 경험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 문제의 첫 번째 2점짜리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의 추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기 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과 계획 단계 이후에 지원 방안을 2가지 적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이 자기 조절 학습이라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백인백색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런 것만 자기 조절 학습이다라고 주장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자기 효능감은 어떠냐? 자기 효능감 요거는
반두라라는 심리학자가 찾아내고 만들고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조절 학습이라는 것은 목표, 계획,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대부분은 뭐 이제 수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수행이 되냐, 실행이 되냐, 행동이 되냐, 행위가 되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우리가 뭐 성찰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어떤 피드백을 가지는 것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해진 확실한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조금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약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큰 문제 없이 답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두 번째 있는 2점짜리는 추론적인 성격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고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답을 좀 당당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추론 문제가 네 문제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논술형 시험 문제도 두 번이나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타당도의 명칭과 이 타당도의 확보 방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원 분류표로서 내용 타당도 이원 분류표, 이것도 논술형 시험 문제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쉽죠. 이거는 뭐 추론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교육학 지식을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문제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시죠. 평가 보고서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도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분석한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인데, 요게 여러분들 요게 문제에 보시면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논술형 시험으로 우리가 기출된 문제입니다. 답이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과정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한 교육과정 이론의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방법인데, 이게 소위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브루너의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브루너의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의 선정은 뭐냐? 지식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하느냐? 계열성으로 우리가 조직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답이 딱 주어져 있으니까 2번 문제, 3번 문제는 뭐 토론이 전혀 섞이지 않는 교육학적 단순한 지식을 묻는데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 보시면은 관리자의 특징 중에서 규칙과 규정이 학교 조직에 미치는 순기능, 이것도요 여러분들 그 교육행정의 관료 조직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기능 한 가지, 이것도 우리가 객관식 기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 문제고, 심지어는 이 관료 조직은 논술형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교육학 전혀 공부 안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2번, 3번, 4번 문제는 굉장히 쉽다. 뭐냐? 지식을 그대로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번 문제는 추론 문제가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조금 더 높은 추론 문제가 작년, 재작년 문제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년도 교직 논술 시험, 교육학 논술 시험이 쉬웠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학 지식을 그대로 물으면 쉽고, 그 교육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지식은 기본적으로 깔고 지식의 어떤 추론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현재 3.4점 이게 4점인데 1번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나머지를 다 합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11점이거든요. 그리고 15점인데 이걸 만약에 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5점을 그대로 다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6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두 개 정도 중간에서는 조금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15점 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 논술은 되도록이면 다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러면 교육학 지식뿐만 아니라 추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풀어나가야 되냐는 건데 이것은 지식 공부할 때 같이 풀어야 됩니다. 자, 이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는 지식과 하나는 이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도 교육학 지식과 추론적 사고에 그것을 어떻게 글로 표현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학 공부든 전공 공부든 간에 다 마찬가지죠. 뭐냐? 전공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그 전공 지식을 어떻게 산출해 나가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지식과 행동은 양면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1년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1년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 강의가 없고 기본 강의부터 심화 강의를 이제 한 텀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한 텀을 11주 과정으로 합니다. 11주 과정으로 해서 1, 2월 달에 딱 8주 만에 끝나지 못하고 한 11주 정도로 갑니다. 11주 정도로 가고 제 교육학 기본 이론서를 사용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기본 이론서가 새롭게 이제 개편되어서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기출 문제를 이론 속에 좀 포함시켰습니다. 당연히 논술형 기출 문제는 포함시켰고요. 객관식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을 것 많은 문제들은 전부 다 골라서 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한 4번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첨삭은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꼼꼼하게 첨삭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교육학 지식의 배경을 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11주 과정은 요거는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는 전공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교육학은 기본 이론을 좀 복습하시고 또 한편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심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7, 8월 달에 들었으면은 제가 영역별 모의고사를 한 8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앞두고 9월에서 11주까지 한 8주 정도를 동형 모의고사를 우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육학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는 것이 좀 좋은 이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걸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나가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월 달은 이렇게 11주 강의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것은 결국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제가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한문단 논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는 네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떼어내 가지고 한문단 논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쓰고 또 정리하고 피드백 받고 하나 쓰고 정리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과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대로 이미 이제 빵빵 형성 평가라고 해서 이론 강의를 쭉 이제 가로로 빵빵 비워놓은 형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학 지식의 습득에 제가 도움을 드리고 논술에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23년도를 보내시면은 23년도 11월 달에 보시는 논술 시험에 아주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